자, 이번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지금 첫 번째 관한 법률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일단 법률명은 좀 길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법률명은 지금 보시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자, 법률명이 좀 길어지긴 한데 일단 이거는 보면 일단 사회보험 총 4개 이 관련 법률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지금 보신 대로 고용보험과 그리고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된다 그래서 하나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법률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고용보험에 들어있던 그리고 산재보험에 들어있던 각각의 이 보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뽑아와서 여기서 지금 새로이 하나 만든 법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들. 그래서 일단 목적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와 있는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자, 그럼 여기는 보험사업의 수행주체를 누구로 볼 거냐 이제 여기서는 먼저 보실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이 수행주체라는 거 결국 이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관련 법률에 관한 그 업무를 누가 수행을 할 거냐, 그걸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질문에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이번 그 수행 주체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법률에 관해서 관련 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누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그래서 일단 이 관련 이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은 이 여기서 수행에 관한 주체를 물어보면 여기는 누가 한다. 그래서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라고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원들은. 자, 그런데 지금 단서가 나와 있죠. 밑에 이어지는 지문에 가보면 나와 있듯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징수 업무는 밑에 나와 있는 징수 업무가 보험료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에 보면 보험료 등에서 보험료 등에 관한 지금 보시면 보험료 크게만 볼까요? 그러면 보험료 등은 어떤 업무에 관한 거냐면 고지 수납 체납 관리. 그래서 보험료 등의 지금 고지와 수납 그리고 체납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이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체납 관리도 이 근로복지공단에 수행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일단 이 관련 법률에 따른 이 수행 조치는 근로복지공단을 보는 거는 맞는데, 이 수행에 관한 이 업무, 그 수행하는 업무 중에 뭐에 관한 것이 보시면 이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체납 관리. 그래서 이 고지 수납 체납 관리에 관한 부분은 누가 이걸 합니까? 라고 봤더니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그래서 이 업무는 누가 하더라? 여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여기는 이 기본 수행은 근로복지관 전체적인 부분은 다 하지만 그 중에 뭐에 관한 업무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떼서 그 업무를 위탁을 주는 개념인데 뭐에 관한 것만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체납만 여기 이 공단에 위탁을 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수행에 관한 조치 하나 정리를 잠깐 봐주시고 부분들은. 자, 밑에 이제 보면 양가로 3번에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이다라고 지금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게 보험관계의 성립 그리고 소멸에 관한 부분인데, 자, 일단은 여기는 그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하나 좀 이해를 하시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리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보험관계 성립,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관계의 성립과 그리고 소멸, 그러면 보험관계가 성립이 됐다, 그리고 소멸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는 개념을 성립으로, 그리고 그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소멸의 개념이다. 그래서 성립, 소멸이라는 것은 그 해당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는 개념으로 성립을, 그리고 문을 닫았다는 것을
소멸의 개념으로 정리하시고, 여기서 지금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성립 및 소멸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일단 내용을 한번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에 일단 먼저 가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기억에 A번에 가보니까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라고 지문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B번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억번의 B번 여러분들 보시면 고용보험법은 대한민국 소재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고용보험법에 지금 보시면 여기 예외적인 단서가 지금 보면 고용보험법에 보면 적용 제외 사업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이다. 그러면 밑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박스에 들어가는 내용에 보면 일단은 세 가지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이 적용 제외 사업의 금액 일단은 것만 잠깐 확인하시고요. 적용 이 제외 사업은 나중에 이 고용보험법을 정리할 때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 고용보험법에 뭐를 적용이 제외가 되는 사업장이 있다 정도 하나 봐두시고, 그러면 이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까? 네. 근데 여기도 절차 요건을 갖추면 이 고용보험법에 방금 봤던 세 가지 적용 제외 사업은 밑에 나와 있는 박스에 세 가지 적용 제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적용 제외 사업이라면 절차 요건을 갖추면 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질문의 B번의 두 번째 줄이죠. 여기도 보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B번의 절차에 따라서 이 적용제외 사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적용제외 사업의 규모 밑에 나온 세 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뭐 할 수 있다?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서 B번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니은 산재보험법에 나와 있는 보험가입자입니다. 자, 첫 번째 A번. 자,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A번. 여기도 지금 기억에 지금 B번을 정리했듯이 니은의 B번도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 니은의 B번 여기도 이제 보면 정리할 부분들이 산재보험법에 그러면 자 대한민국 소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 그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 사업이 있으면 제외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일단 산재보험법이 여기도 마찬가지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이 있듯이 산재보험법도 뭐가 있다? 적용이 제외가 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적용 제외 사업의 규모 잠깐 보시면 여기도 네 가지 규모 밑에 있는 박스 처리된 부분에 가보면 여기도 그 네 가지 규모는 여기도 마찬가지 산재보험법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 단순히 이 고용과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의 그 규모가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면 되니까 여기도 몇 가지 규모가 네 가지. 이제 그러면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은 뭐예요? 산재보험 가입할 수 없다? 아니다. 여기도 절차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도 뭐 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죠. 그럼 일단 볼까? 여기도 절차는 이 절차, 그 절차가 B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가보면 자 그러면 B번에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니은번에 지금 B번 그래서 각각 기억과 니은에 각 B번에 가보면 각각 이 두 가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 제외 사업도 절차 요건을 갖추면 고용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부분들. 그래서 자, 그 부분 보험 가입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해서 내용을 봐두시고, 자, 그리고 디귿하고 리을, 미음 잠깐 볼까, 미음. 자,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지문에 있다라는 지문 하나 좀 체크해서 하나 좀 봐두실까요? 그 마지막 지문 좀 체크 봐두시고. 자, 2번 보험관계 성립일,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2번이 보험관계 성립일과 보험관계 동그라미 3번이 소멸일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험관계 성립하고 소멸에 관한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연계해서, 자, 그러면 지금 보험관계 성립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렸듯이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는 개념의 성립, 문을 닫았다는 개념의 소멸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일단은 이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는 게 성립, 소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주어지는 사유, 지금 동그라미 2번은 보험관계 성립일이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에 보험관계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한 날에 성립한다. 일단 3번을 보죠. 3번은 보험관계 소멸일이다. 그래서 보험관계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하나 보실 필요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사유를 준다. 여기서 물음표 사유라는 것은 지금 사유는 보험관계 성립일에 관한 사유를 주거나 소멸일에 관한 사유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주어지는 이 물음표, 즉 성립일이나 그리고 소멸일에 관한 사유를 주었을 때 이 사유가 여러분들이 이 행정 처리를 언제 할 거냐 해서 사업장이 성립이 되거나 소멸이 되는 사유를 줬을 때 그 사업장이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을 닫는 걸로 행정 처리할 건지 여러분들이 해서 그 시기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냐가 이제 보면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 요거는 시험 문제로 가서 이제 한번 접근해 본다고 하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물음표라는 건 성립일에 관한 사유 또는 소멸에 관한 사유를 줬을 때 주어지는 물음표에 따른 시기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날인지, 두 번째 여러분이 그날의 다음 날인지, 그래서 그날의 다음 날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가 시험에서 여러분이 골라낼 부분들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자. 그럼 일단 무슨 말인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지문에 지금 2번에 기억에 가보죠. 2번의 기억. 자,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입니다. 물론 양가로 지문이 있긴 하지만 일단 사업이 시작된 날, 그리고 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그러면 2번의 기억 내용, 여기다가 지금 성립에 관한 부분에 2번에 이 성립에 관련된 2번의 기억과 니은을 줬다면 시기는 언제 그 사업장이 문을 연 것으로 행정 처리하겠다. 그래서 고용산재보험 모두가 다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는 경우라면 언제 사업장이 문을 연 걸로 보겠다. 사업이 시작된 그날 사업장이 문을 연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 행정 처리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기억 니은 경우도 있지만 디귿하고 니을, 디귿 니을은 지금 저거 잠깐 살펴봤었던 부분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디귿하고 니을은 좀 전에 설명했던 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도, 그러니까 산재 고용은 당연 적용 사업도 있지만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고용보험법에 적용되는 3개 사업장과 산재보험법 적용되는 적용 제외가 4개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적용 제외 사업도 뭐였어? 방금 절차 요건을 갖추면 산재와 고용보험법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이 적용 제외 사업이면 언제 이 사업장이 문을 연 것으로 보겠냐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있는 디귿하고 니을을 볼까요? 디귿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리을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 가입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자, 디귿하고 니에는 가장 큰 골자는 이거죠. 지금 보면 그럼 이 두 개 고용과 산재보험법에 있어서 적용 제외 사업도 분명 절차 요건을 갖추면 이 적용이 됐다. 그럼 적용이 됐다는 것은 사업장이 문을 연 걸로 볼 건데 그럼 언제 사업장이 문을 연 걸로 행정 처리할까? 그래서 여기 이 주어지는 물음표 지문에다가 이 고용과 산재보험에 있어서 적용 제외 사업장이 언제 이 사업장이 문을 연 걸로 행정 처리하겠다. 방금 봤듯이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적용 제외 사업장은 사업장이 문을 연 것으로 행정 처리하는 시기는 언제? 그래서 여기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 아닌 적용 제외 사업장의 두 개 관련 규정이라면인데요. 이거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사업장이 문을 연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당연 적용 사업장이면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그 사업장이 성립한 걸로 행정 처리하지만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면 지금 보신 대로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그 사업이 문을 연 것으로 보겠다라고 정리하고 있고요. 자, 3번 소멸일입니다. 소멸일. 소멸이라는 건 그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자. 이제 그래서 보험 관계는 다음에 해당한 날에 소멸한다. 이제 해서 3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소멸일에 관련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네 가지 있어요. 소멸에 관한 사유 네 가지는 산재와 고용보험법 모두가 다 공통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이제 보면 기역,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니은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디귿,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 그리고 리을, 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일단은 소멸이라고 하는 사유는 방금 네 가지를 확인했었는데 여기는 이 보험과 소멸과 관련된 소멸이라고 하는 사유 네 가지를 여기다 주고 그 시기를 봤더니 다행인 것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긴 방금 같이 읽어보긴 해봤었지만 네 가지 중에 어떤 사유를 주어도 그 이 소멸에 관한 여기 사유를 주었을 때 네 가지 중에 어느 사유든 다 뒤에 뭐가 나왔어요? 해당한 날에 다음 날에 소멸한다. 소멸이라는 것은 사업장이 문을 닫는 걸로 행정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부분들. 그래서 일단 지금 성립에 관한 것은 당연 적용 사업장이면 시작된 그날, 그리고 적용 제외 사업장의 절차 요건을 갖춰서 가입을 했다 먼저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그리고 소멸일에 관한 건 여러분 네 가지 사유 중 일단은 한번 읽어보셨고 네 가지 사유를 몰라도 성립 소멸에 관한 것 중에서 소멸일은 네 개 사유 중에 무엇을 줘도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음 날이란 지문이 나온다라고 일괄 정리해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겠더라.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이제 관련 부분에 성립하고 소멸에 관한 이 주어지는 물음표 사유를 줬을 때 여러분이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를 구분할 수 있냐가 이제 시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 좀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나 넘어갈게요. 아직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아니라 차후에 지금 고용보험법, 그리고 건강보험법,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정리할 건데, 하나 여러분이 또 뭐를 차후에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하나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자,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보험관계 성립 소멸이라는 것은 사업장이 문을 여는 개념을 성립, 문을 닫는 걸 소멸에 관한 개념으로 정리했듯이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이 정리하실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취득과 그리고 상실에 관한 개념이 있어요. 취득과 상실. 그러면 취득 상실의 개념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자, 사업장의 근로자를 채용을 하죠.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했다라고 하는 게 취득에 관한 개념으로 그리고 근로자가 그만뒀다는 개념을 상실에 관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는데 그럼 일단 취득 상실, 이 성립 소멸은 사업장과 관련된 문을 열고 닫는 시기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지금 취득 상실이라는 것은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를 채용했다 하거나
채용했다고 하는 것을 취득, 근로자가 그만뒀다는 걸 상실의 개념으로 접근하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취득과 상실과 관련된 여기다 사유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사유에 따라 그 시기가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해당 지금 이제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호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세 가지 이제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에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지금 현 개념은 성립 소멸에 관한 것도 주어지는 내용에 따라 그날 다음 날을 구분하셨듯이 고용, 건강, 연금법에 가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사유에 따라 근로자 취득 상실이라는 개념은 이 취득 상실의 행정 처리 언제 할 거냐, 그날 채용, 그날 그만뒀다 행정 처리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다음 날을 구분하는 것도 이제 차후에 본문 내용을 진행하면서 확인하게 될 이 세 가지 이 산재보험법을 제외한 세 개 사회보험에 있어서 그 시기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용들은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보험관계 신고입니다. 신고 자 1번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의 폐지 종료 등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에 성립 신고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2번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인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합니다. 라고 해서 이 이제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에 관한 기한, 그럼 이 관련 법률에 지금 보신 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금 이 관련 여기서 한번 정리할까요? 일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관련 법률에 관한 걸 신고에 관한 신고 기한을 줬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성립 신고든 소멸 신고든 변경 신고든 신고에 관한 기한을 주면 굳이 따로 정리할 것 없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해당 일부터 며칠 이내 신고한다. 그러니까 신고 기한은 14일 이내. 그래서 성립 신고, 소멸 신고, 변경 신고 세 가지 중에 어떤 사유를 줘도 신고 기한 다 며칠이니까 방금 확인했을 다 며칠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라고 하나 확인하죠. 부분들은. 그다음 이제 그러게 이제 해서 보험관계 신고에 관한 동그라미 1, 2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를 잠깐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자 우측에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보험료 부담에 관한 부분을 잠깐 확인하시게 보험료 부담입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 관련 법에 따른 보험료는 분명 이와 같은 자들의 이 부담되는 보험료를 통해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급여사업에 그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에서 보험료 부담에 관한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또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죠.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게 보면 보험료 부담에 일단 보험료라고 되어 있긴 한데 보험료 부담에 관한 부분 한번 이렇게 뭐 제목 아닌 제목을 하나 만들어 본다면 자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이제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이니까 그럼 이 법률 규정에다 누군가는 분명히 보험료를 부담하는 한계를 정해놓고 정해지는 한계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각 사업에 소요되는 급여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보험료 부담은 먼저 지금 보신 대로 고용보험법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부담 한계는 이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용보험법입니다. 자, 그럼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이와 같이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 보험료 부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주, 일단 이렇게 보죠. 일단은 고용보험법에 관한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그 급여사업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일단 이 교환을 통해 확인할 건데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사업 중에 하나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 거냐? 이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는데 이거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사업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업주 부담이란 것은 그 소요되는 보험료를 이 소요되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의 몫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실업급여입니다. 자, 그러면 실업급여는 이 부담의 한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업급여는 실업급의 2분의 1,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을 하는데 이 절반의 몫을 누가 부담한다? 이게 사업주 부담이에요. 그러면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요. 그럼 나머지 실업급의 절반의 몫은 누가 부담한다? 이거는 근로자 부담입니다. 근로자.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소요되는 이 보험 부담의 한계를 보시면 그러면 고용보험법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은 뭐뭐를 더한 몫을 부담할까요? 그래서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은 뭐를 더한 거예요? 이 고용안정지급력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에다 이 보험료 플러스 뭐를 실업급의 절반 이 두 개를 합한 몫을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그러면 이 법상 근로자가 부담할 거는 뭐 있어요? 실업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실업급은 이 두 가지, 사업주 근로자가 이제 부담했던 이 두 개를 더한 몫을 실업급의 재원으로, 이 사업은 누구 부담으로?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소요되는 지급력 개발 사업에서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누가? 사업주 부담, 즉 전액 부담으로 해서 재원이 마련된다. 하나 봐주시고. 자, 그러면 고용보험법을 정리했을 때 또 하나 정리할 게 산재보험법이 있죠.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법. 자, 산재보험법은, 그럼 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면 여기는 사업주 부담이에요. 사업주 부담. 여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라고 여기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건 사업주가 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이 보험급에 이 소요되는 보험료 누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법에 관련 보험료는 누구 부담은 몫은 없다는 겁니까? 근로자 부담 몫은 없고 누구 부담 몫만 사업주 부담으로 해서 관련 이 소요되는 보험료를 부담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험료 부담 몫이 이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쭉 한번 정리해 드린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보험료 징수에서부터 그 부담의 한계를 한번 정리한다고 하면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로부터 다음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래서 자, 기억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그 부담의 한계에 대해서 고용안정지급력 개발사 및 실업급여 보험료를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를 징수한다 해서 1번의 기억은 고용보험법, 2번은 산재보험법에 관한 부담을 하나 정리했고요. 자, 2번. 일에 따른 보험료는 누가 부과한다? 공단이 매월 부과. 그리고 어디서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래, 지금 여기 이 두 가지 관련 법률에 따른 수행 주체는 누가? 근로복지공단. 뭐에 관한? 보험료에 관한 거 어디에 그 업무를 위탁을 줬다? 근로복지공단이 줬기 때문에 이 관련 보험료 부과는 누가 할까요? 근로복지공단. 부과는 근로복지공단 하는 거예요. 부과는. 그리고 뭐에 관한? 징수는 누가 하는 거죠?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래서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 나와 있고요. 3번. 3번은 지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관한 부분 하나 잠깐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와 같이 3번에 나와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 한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고방 금액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사선화를 그어서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간단히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 몫은 뭐만 부담하면 된다. 여러분 간단히 이해하시기 편하게 실업급여 얼마 절반의 몫만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근데 법상은 이와 같은 지문으로 표현을 해 놓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이 고용보험법의 근로자 부담 몫은 뭐만 부담한다? 실업급의 절반의 몫만 부담한다라고 하나 정리하시고요. 근데 하나는 꼭 하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꼭 하나 확인할 부분이 밑에 나와 있는 문항 4번입니다. 4번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65세 이후에 고용의 양가로 단서에 가보시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를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지금 근로자, 좀 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누가 부담한다? 이제 절반의 몫을 근로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근로자가 이 실업급여 절반의 몫을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근로자 중에 몇 세 이후에 65세 이후에 고용이죠. 그러면 근로자 중에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실업급여 절반의 몫이 고용이 됐다면 실업급여 절반의 몫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용보험법 관련 근로자는 분명히 실업급여 절반의 몫을 부담하긴 하는데 65세 이후에 고용이 된 근로자라면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이 규정 하나 봐두시고 그리고 지금 봤던 여기 65세 이후에 고용에 이 고용 다음에 양가로 단서 있죠. 양가로 요 단서 규정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절반의 몫을 부담합니다. 이 단서라는 건 방금 말했던 뭐예요? 65세 전부터 고용이 됐고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때는 뭐 합니까? 그때는 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이 되고 있다는 단서는 그때는 해당 근로자는 이 실업급여 절반의 몫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65세 고용, 65세 새로이 처음 사업장에 채용이 됐다면 부담하지 않겠지만 65세 전부터 채용이 돼서 계속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담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서 정리 봐주실게요. 자, 그러게 이제 해서 하나 보험료 부담은 이 근로자의 경우에 규정 하나 확인하고요. 5번이 지금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 고용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5번. 그러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 금액을 하방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기억.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의 보험료율 그리고 니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 지금 동그라미 5번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5번에서 법에서는 그와 같이 표현해놨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5번에 관한 점을 간단히 보신다면 고용보험법에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와 이 절반의 몫을 더한 목 두 개를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요. 6번은 지금 이제 보면 사업주가 부담한 산재보험료에 관한 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로 고방 금액을 하방 금액으로 한다. 이제 해서 6번은 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기 위해서 6번 정리하고요. 7번은 참조적으로 봐주시고 이제 6번으로 가죠. 월별 보험료의 납부 기한이다. 이제 그래서 1번. 그럼 사업주는 그 달에 월별 보험료를 언제까지 납부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죠. 자, 지금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보험료 관련한 부분에 가보면 지금 봤던 대로 자, 보험료 납부입니다. 납부는 언제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죠.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나, 고지 수납은 어디서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체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 내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이 산재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함께 했다는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에 시효를 가볼까요? 시효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번 볼까요? 1번은 지금 보험료와 이 관련 법률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 받을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합니까?
3년. 그래서 여기는 이 법률 관련 이제 시효입니다. 시효. 이 법률 관련된 권리관계에 관한 시효는 몇 년인가요? 그래서 시효는 지금 3년이죠. 3년. 그래서 3년. 여기는 이제 그 주어지는 권리관계별에 따라 시효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라는 법률이라고 지문을 주고 만약에 시효를 물어보면 시효는 몇 년이라고 일괄로 정리할 수 문제가 없더라. 3년. 왜냐하면 주어지는 이 권리관계별에 따라 시효가 따로 나눠져 있다면 주어지는 권리관계별에 따라 시효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법률상 그와 같은 권리관계는 다 몇 년인가요? 3년이니까 따로 정리할 수가 없이 이 관련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주면 시효는 다 몇 년으로 간다? 3년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부분들에서 7번의 시효에 관한 부분에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를 좀 합니다. 일단 총 5가지, 지금 여러분이 사회보험에 관한 거 총 5가지인데, 그 중에 지금 여기 고용과 산재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징수에 관한 부분들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법에서 뽑아와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법률이 하나 있다 보니까 4가지 사회보험이긴 한데 여러분이 정리할 법률은 몇 가지? 5가지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 하나 정리하고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마무리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서 정리하는 거 뭐를 정리했나요? 지금 나와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수행 주체는 누가예요?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그리고 그 근로복지공단이 하는데 그 하는 업무 중에 무엇을 지금 보신 대로 보험료 등의 고지수납 체납은 체납관리 어디 위탁을 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줬고 보험료 납부 기한도 언제까지 공단이 냅니까? 해당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그러면 4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몇 가지가 정리됐죠? 2가지. 2가지라면 지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하나 정리됐고요. 이렇게 하나 정리했고. 자, 그럼 여러분이 2가지를 한번 더 볼까요? 2가지. 만약 국민건강보험법이 만약 여러분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여러분이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만약에 지금 요 법률이 이게 아니고 만약 이 법률이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바뀌었다면 이때는 수행 주체가 누가 될까요? 만약에 이 법률이 지금 법률명이 바뀌었다면 이게 지금 보신 대로 이게 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다면 수행 주체가 누굴까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요. 관련 이 업무는 누가 합니까?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3가지죠. 3번째 나머지 4번째 국민연금법 보죠. 자 그러면 만약 이 법률이 이 보험료에 관한 징수 법률이 아니라 이 법이 국민연금법이라고 한다면 수행 주체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 주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련해서 고지 수납 체납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체납은 역시 마찬가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디에 위탁을 준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줍니다. 그리고 납부도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해당 내용은 아닙니다. 일괄 하나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국민건강보험법이든 국민연금법이든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이 4가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 4가지 사회보험에 관한 지금 보면 이 4가지 사회보험에 관한 뭐에 대해서는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체납 관리는 이제 그 창구가 어디로 이론화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론화가 됐고 그렇다면 납부도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수납은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보험료 징수나 법률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또는 국민연금법을 정리하실 때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체납 관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 업무를 사회보험은 어디로 창구가 이론화가 됐다.
보험공단으로 창구가 이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사회보험 관련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 관리는 어디서 그 업무를 위탁받아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라고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일괄 묶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분들은 자, 사회보험 일단 정리를 좀 했었고요.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일단은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산업재 보상보험법이다 그래서 산재보험법 내용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